자, 팁이라고 하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기는 성별이 피메일도 있고 메일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제 분석해서 알고 있지만 성별에는 두 가지 카테고리밖에는 없다는 걸 알아요. 피메일과 메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밖에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팁스 중에서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리한 인덱싱을 사용하시면 되죠. 팁스 데이터 프레임의 무슨 컬럼? 성별 컬럼. 값이 무엇이랑 같으면 남성이랑 같으면. 이렇게 해서 얘를 헤드만 출력을 해볼까요? 성별 부분에 전부 남성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옆에 인덱스를 보시면 0번 없죠. 1, 2, 3, 4번 빠져 있고 5, 6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빠져 있는 거 0번이나 4번 이런 부분들은 여성이란 뜻이에요. 여성. 자, 이게 그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피메일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을 만드시는 거예요. 팁스의 성별이 뭐랑 같으면 되냐? 피메일이랑 같으면. 이것도 한번 확인만 해보면 팁스의 피메일 헤드 하고서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네, 성별 부분이 전부 다 피메일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행번호 보세요. 아까 메일 부분에서 빠져 있었던 0번, 4번, 뭐 그 다음은 11번, 14번, 16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 이렇게 부분 집합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한 거는 남성, 여성 부분 집합을 만든 거고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선점도를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 파이플럿 그냥 직접 이용하시면 돼요. 서브 플롯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서브 플롯은 하나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PLT의 탑레벨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선점도를 그릴 때에는 스캐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죠. 스캐터에는 무엇을 넘기시면 되냐 하면 X하고 Y. X좌표는 무엇이고 Y좌표는 무엇인지를 넘기시면 돼요. 나머지는 디폴트 값들이 있으니까 일단 요거 두 개만 넘겨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X는 뭘 하기로 했어요? 토탈 B를 하기로 했죠. 우선 남성만 먼저 볼게요. 팁스, 메일의 컬럼 이름들 중에서 토탈 B를 선택하시면 돼요. X축은. 그 다음에 Y축은 팁스, 메일의 무슨 컬럼을 사용하시면 되냐면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 이것만 먼저 보여볼까요? 이렇게 점들이 찍혔어요. 이렇게 점들이 찍혔고 어제 그렸던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스캐터 플롯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은 스캐터 플롯을 그렸을 텐데 점의 개수가 비슷해 보이나요?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긴 하네요. 점의 개수가 좀 작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체는 244개인데 지금 남성은 그 중에서 170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점의 개수가 좀 줄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그리면 되냐면 여성에 대해서 그려주면 돼요. 똑같은 코드를 한 번만 더 반복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피메일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남성들의 부분 집합에서 스캐터 플롯을 그려주고 여성들의 부분 집합에서 스캐터 플롯을 그려주시면 돼요. 볼까요? 네.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되죠. 첫 번째 스캐터 플롯을 그렸던 게 파란색, 두 번째 스캐터 플롯을 그렸던 게 주황색, 뭐 아니면 노란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들이 막 겹치니까 밑에 있는 점들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요 부분들 보시면 나중에 그린 점들이 먼저 그렸던 점들을 덮어버려 가지고요. 밑에 있는 파란색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둘 다 투명도를 적용을 해주면 돼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투명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투명도를 적용을 알파가 불투명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겹치는 그런 모습들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는 거는요. 우리가 색깔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색깔을 지정하지 않아도 이 파이플럿 함수들은요. 그래프를 그려줄 때마다 다른 색깔로 그려주게 돼요. 다른 색깔로 그려주기 때문에 색깔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등등등 그릴 때마다 다른 색깔을 그려줍니다. 마커의 모양은 항상 동일해요. 마커의 모양은 그러니까 점의 모양이죠. 점의 모양은 동그라미. 안쪽에 색깔이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마커의 모양을 다르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마커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색깔만 다르게 하겠다. 색깔은 다르게 지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색깔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컬러를 따로 지정하실 수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블루, 그 다음에 컬러, 레드 이런 식으로 하면 색깔이 좀 달라 보일 거예요. 빨간색과 파란색 다르게 좀 색깔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지정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색깔을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른 색깔을 그려준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범례를 반드시 표시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이 파란색이 무슨 점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 주황색이 무슨 점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규먼트 중에서 레이블이에요. 여기는 남성을 그린 거죠. 남성. 그 다음에 여기는 여성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각각의 스캐터 플롯에 레이블을 준다라고 해서 이 레이블들이 화면에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화면에 표시해주기 위해서는 뭘 써줘야 돼요? 레전드. 범례를 표시해라. 이게 범례 표시. 그래서 레전드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시면 여기 지정되어 있는 레이블들이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파란색은 메일이다, 주황색은 피메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저라면 여기 X축에 있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Y축에 있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는 써줄 것 같아요. 적어도. 숫자만 봐서 쟤네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plt.x 레이블 여기가 토탈 영수증 전체 금액이었죠. 그 다음에 Y 레이블 여기가 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한 요 정도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각 부분 집합의 스캐터 플롯 스캐터 플롯을 각각 그려주는 거예요. 각 부분 집합의 스캐터 플롯을 각각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들, 몇 가지 옵션들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보여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고 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오늘 C번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이 부분을요 정말 한 줄이면 끝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요. 아래쪽은 요일이
4개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위쪽하고 똑같이 하실 수도 있으세요. 뭐 요일, 뭐 팁, 목요일, 팁, 금요일, 팁, 토요일, 팁, 일요일 이렇게 해서 4개의 부분 집합을 만들고 스캐터를 4개를 그려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부분 집합 4개, 스캐터 플롯 4개. 근데 똑같은 코드잖아.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다 동일하게 바뀌고 있고 여기만 메일, 피메일 이렇게만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도 다른 거 다 똑같은데 메일, 피메일 여기만 바뀌는 거죠. 요거는 제가 반복문을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은 자 요일을 먼저 알아내야 돼요. 요일 days라고 할까요? days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day라고 하는 컬럼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값들을 먼저 찾으시면 돼요. 출력 한번 해볼까요? print days는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인데 일요일,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라고 하는 4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열이다. 4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요 프린트는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요일 값들을 찾은 거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마커도 다르게 마커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할까요? 마커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각 요일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 돼요. 어떤 내용들을 반복을 하면 되는 거냐면 요일별 부분 집합 만들고 각 요일의 부분 집합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D를 꺼내면 되죠. 어디서 꺼내시면 되냐면 days에서 꺼내시면 돼요. 여기에서 D를 하나씩 꺼내면 처음에는 Sunday, 두 번째 꺼내면 처음 꺼내면 D는 Sunday가 되겠죠. 두 번째 꺼내면 Saturday가 되겠죠. 세 번째 꺼내면 Thursday, 목요일이 될 거고 네 번째 꺼내면 Friday, 금요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반복을 하면서 우리는 뭘 만들 거냐면 부분 집합 만들면 돼요.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팁스의 무슨 컬럼? day 컬럼. A 값이 D인 거. 이렇게 찾으면 되죠. 이게 뭐가 되냐면 요일별 부분 집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녀석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자? 스캐터 플롯 그려주면 돼요. plt. 그려주시면 되죠. x는 부분 집합에서 토탈 b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x축, y축은 변하지 않죠. y는 부분 집합에서 팁 컬럼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끝났으니까 plt.show 색깔이 4개가 찍혔을 거예요. 그죠? 어때요? 색깔 4개 찍는 거 너무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점들이 겹쳐 있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이거 알파, 여기다가 알파를 넣어주면 0.4? 조금 바뀌었죠? 그죠? 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레이블은 뭐라고 쓰면 돼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써주면 되죠. 그 요일 이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무슨 변수가 가지고 있어요? D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D. 그리고 레전드는 딱 한 번만 써주면 되죠. show를 하기 전에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복문 안에서 레전드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반복문 다 끝난 다음에 show하기 전에 한 번만 레전드 딱 호출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들여쓰기를 잘 보세요. 들여쓰기 어떻게 했는지.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일 먼저 그린 게 썬데이를 그렸나 봐요. 파란색.
두 번째로 그린 게 주황색 Saturday 토요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린 게 초록색 Thursday를 그렸고 마지막으로 그린 게 빨간색 Friday를 그렸어요. 그쵸? 네. 자, 이제 됐어요. 됐는데 저는 여기서 뭘 했어요? 색깔은 우리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색깔은 다르게 매겨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뭐도 하자 그랬어요. 모양. 자, 모양은 무엇을 줘야 되는 건가요? 마커를 줘야 되는 거죠. 마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변수를 하나를 더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챕터 플롯에서 사용할 마커 종류들을 선언을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마커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배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배열.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동그라미. 그죠? 뭐 여기는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여기는 뭘로 하든 상관은 없는데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 있을 것 같고 사각형이 있을 것 같고요. 십자가 모양도 있을 것 같고 4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요일이 우리가 4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일이 4개라는 걸 아니까 마커도 몇 개만 있으면 돼요. 마커도 4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요일을 동그라미로 하고 토요일을 삼각형으로 하고 목요일을 네모로 하고 금요일을 플러스로 하겠다. 그럼 요일하고 마커가 같이 반복이 돼야 되죠. 그렇죠? 요일하고 마커가 같이 반복이 될 때 이때 생각나는 함수 있으세요? for in 구문에서 사용하는 함수 중에서 2개의 배열에서 2개의 리스트에서 한꺼번에 꺼내는 거. 두 개의 리스트가 같아야 돼요. 크기가 같아야 되고 첫 번째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냈으면 얘도 같이 꺼내고 그 다음에 얘를 꺼냈으면 얘도 꺼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이거 뭘로 묶어줘요? 요런 모습 생각하라 그랬죠. 요렇게 이거 뭐다? 지퍼 그죠? 네. 맞아요. for in 구문에서 집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뭐하고 뭐를 묶어주자? days하고 markers를 묶어주자.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함수가 day에서 첫 번째를 꺼내고 markers에서 첫 번째를 꺼낼 거예요. 그럼 변수가 몇 개 필요할까요? 2개가 필요한 거예요. for in 구문에서 집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days에서 첫 번째, markers에서 첫 번째. 그 다음에는 days에서 두 번째, markers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는 days에서 세 번째, markers에서 세 번째. 데이스의 마지막, 마커스의 마지막 이런 식으로 같이 순서대로 같은 인덱스에 있는 것들을 꺼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만 추가하시면 되냐면 마커였나요? 그죠? 아마 마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제대로 됐죠? 제대로 됐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 보시면 동그라미가 썬데이고요. 순서대로 동그라미가 썬데이.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세터데이, 사각형 Thursday, 그 다음에 플러스 Fri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 안에서 2가지 변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일이라고 하는 것과 3가지 변수를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토탈 빌이라고 하는 변수를 보고 있는 거고 여기는 팁이라고 하는 변수를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색깔이나 모양을 보면 그게 무슨 요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블만 더 달아주죠. X 레이블 토탈 빌 T Y 레이블 네, 뭐 요 정도면
가장 필수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썬 시간에 했었던 거, 파이썬 시간에 for in zip이라고 하는 거 이용하시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C1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요거 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쪽을 하셨으면 아래쪽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집 한 번 더 사용해 보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마커를 드렸던 이유가.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죠? 네. 자, 이렇게 그 하나의 스캐터 플롯이 사실은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보는 건데 두 변수의 상관관계만이 아니라 이렇게 색깔이라든가 마커의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또 다른 변수들을 더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 같으면은요. 여기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이 있는 X좌표와 이 점이 있는 Y좌표를 보면 영수증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팁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깔을 보면 여자 손님이 팁을 주고 갔다라는 것까지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 평면상에서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색깔을 가지고서 세 개의 변수의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이.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옆에 있는 이 점 같으면 점의 X좌표와 점의 Y좌표를 보고서 토탈 빌과 팁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색깔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남자 손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밑에서는 이거를 보면서 토탈 빌, 팁, 그리고 범례를 보면서 무슨 요일이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찍고 보니까 팁의 최대값은 주로 무슨 요일에 나타나고 있어요? 토요일에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똑같은 팁의 최대값들이 남성 쪽에서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의 플롯 안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과 모양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데이터셋 가지고 오는 것부터 해야 돼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자. 그럼 아이리스라고 하죠. C번 로드 데이터셋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이름은 아이리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제대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요. 아이리스 전체를 출력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헤드 대신에 I 로케이션 써도 되죠. 5개 이렇게. 이거 뭐랑 같은 거다? 이거는 헤드를 호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헤드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요.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변수가 length, width, species 이렇게 있다. 5개의 컬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의 개수가 들쭉날쭉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컬럼의 개수는 5개고요. sepal, length, sepal, width, petal, length, petal, width 그리고 species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각각 4개의 변수는 length, width 4개는 숫자들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species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문자열을 보니까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같은 문자열만 들어가 있고요. 세터사라고 하는 같은 문자열들만 들어가 있고 끝에서 5개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아이리스, 아이 로케이션, 끝에서 5개. 자,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tel 메서드 호출한 거랑 똑같아요. 컬럼 순서가 바뀌지 않았고요. 스피시스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버지니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지니카. 자, 그리고 앞에서 5개가 0, 1, 2, 3, 4, 뒤쪽에 5개가 145번부터 149번까지 있으니까요. 중간에 비어있는 거 없다고 생각하고 몇 개의 로가 있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세요? 150개. 150개의 그 로우가 있다라는 게 예상이 되실 겁니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쉐입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확인해 보시면 로우가 150개, 그 다음에 컬럼이 5개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요거는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앞으로 아이리스라고 하는 거는 머신러닝에서도 많이 사용할 건데 아이리스가 뭔지 아세요? 아이리스? 꽃 이름이에요. 꽃 이름. 네. 혹시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 오래된 드라마인가? 네,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요. 아이리스가 붓꽃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붓꽃이라고 하는 꽃인데 저기 구글에서 검색해 볼게요. 아이리스라고. 이미지에서 아이리스 검색해 보시면은요. 요렇게 생긴 것들이에요. 이렇게 생긴 것들. 근데 이 붓꽃이 품종이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대요.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고 그 품종들 종류가 옆에 있는 뭐 세토사니, 버지니카니라 이런 품종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품종. 우리말로는 붓꽃이라고 합니다. 여기 위키피디아 좀 볼게요. 위키피디아를 보면 아이리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되게 유명해요. 얘가.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품종들이 뭐 이렇게 품종들마다 꽃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생겨 있을 거예요. 다르게 생겨 있고 자 그러면 적당한 이미지가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피터 랭스, 피터 위드스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이미지를 다시 좀 볼게요. 이미지 좀 다시 보면 요 이미지가 적당할 것 같은데 이미지 조금 크게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래쪽에 좀 큰 잎이 있고요. 위쪽에 작은 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래쪽 꽃받침, 그 다음에 실제로 위쪽에 있는 꽃잎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 붓꽃이라고 하는 게 다른 꽃잎도 보면은요. 다른 꽃잎도 보면 아래쪽에 꽃받침이 있고 위쪽에 꽃잎이 있어요. 여기도 아래쪽에 꽃받침이 있고 위쪽에 꽃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랭스는 길이를 의미하고 위드스는 가로 길이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랭스와 위드스를 측정을 하는데 어디에 랭스와 위드스를 측정을 하는 거냐면 요렇게 랭스를 측정하고 요렇게 위드스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랭스와 여기에 위드스. 그 다음에 큰 쪽에 랭스와 큰 쪽에 위드스. 요렇게 측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 세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꽃잎의 길이와 너비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리스를 품종별로 그
꽃잎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다음 꽃받침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측정을 한 그런 데이터예요. 그런 데이터가 15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150개를 조사를 한 거예요. 150개를 조사를 해서 길이를 센티미터 단위입니다. 센티미터 단위 길이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describe를 보면 한꺼번에 describe를 보게 되면 세펄 랭스, 세펄 위드 숫자형 데이터들만 보이죠. 자, 이게 숫자형 데이터 기술 통계량을 요약을 한 거예요. 널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50개 데이터의 널값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요. 꽃받침 길이 평균, 꽃받침 너비, 위드스 평균, 꽃잎 길이 평균, 꽃잎 길이, 너비 평균. 그 다음에 최소값에서부터 최대값까지. 그 다음에 사분위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스피시스 하나는 보이지가 않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스피시스는 숫자형 데이터가 아니라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스피시스라고 컬럼 선택하셔가지고 무엇을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 밸류 카운트를 보시면 돼요. 카테고리 변수의 빈도수. 스피시스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아까 헤드와 테일로 우리가 확인해 본 게 뭐였었냐면 헤드에서는 세토사만 보였고 테일에서는 버지니카만 보였잖아요. 중간에 버시컬러라고 하는 품종이 있나 봐요. 중간에. 그래서 세토사가 50개, 버시컬러 50개, 버지니카 50개라고 하는 150개가 조사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얘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전체가 150개가 있고 컬럼이 5개가 있을 텐데 얘네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을 거냐면 이렇게 그 3개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쪽에 50개, 여기에 50개, 마지막에 50개. 그래서 여기가 세토사, 버시컬러, 그 다음에 버지니카. 이렇게 3가지 품종으로 아마 순서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순서대로. 근데 뭐 순서대로 되어 있을지 안 되어 있을지는 뭐 150개를 전체를 다 출력해 보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믿을 수는 없지만 근데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확인을 해봤죠.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왔고요. 뭐 로우의 개수, 컬럼 개수, 기술 통계량, 그 다음에 뭐 세토사는 몇 개냐, 버지니카는 몇 개냐 이런 것도 확인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스캐터 플롯. 점의 스피시스별로 점의 색깔만 다르게. 자 이거 바로 전 문제에서 했었던 거죠. 그죠? 스피시스가 몇 개냐 찾고. 그죠? 그 다음에 폼은 그거대로 폼은 돌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쵸? 네, 바로 할게요. 자, 우선 스피시스를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아이리스 무슨 컬럼? 스피시스 컬럼. 여기에서 유니크 한 값.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프린트 한번 해보면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순서대로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3개의 그 카테고리를 갖는 배열이죠. 3개의 카테고리를 갖는 배열.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반복문 하면 되는 거죠. in specie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문을 만들면 첫 번째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 세토사가 될 거고 배열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버시컬러 배열에서 세 번째 원소를 꺼내면 버지니카가 되겠죠. 부분 집합 만드시면 돼요. 서브
셋 부분 집합 만드시면 되죠. 어떻게 만들어요? 불리언 인덱싱. 그죠? 아이리스에서 스피시스 컬럼의 값이 뭐랑 같으면 뭐랑 같아야 돼요? 무슨 변수랑 같아야 돼요? S. 그죠? 이렇게 만들면 첫 번째 부분 집합은 세터사, 두 번째 부분 집합은 벌티컬러, 세 번째 부분 집합은 버지니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품종별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품종별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얘를 그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스캐터 플러스로 그리면 되는 거죠. 스캐터 플러스를 할 때 우리 X좌표는 뭘로 하기로 했죠? 위에서 제가 뭘로 하기로 했었냐면 랭스를 X좌표로 하기로 했나요? 그죠? 피터 랭스를 X좌표로 하기로 했죠. 피터 랭스. 그죠? 그래서 여기를 피터 랭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Y는 피터 위드스를 하기로 했죠. 서브셋에서 피터 위드스를 Y축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레이블을 먼저, 레이블은 품종이죠. 레이블은 품종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plt 레전드 보여주고 plt.show를 하시면 되겠죠. 네. 파란색 세터사고요. 주황색 벌시컬러, 초록 색깔 버지니카입니다. 구별이 확 되죠. 구별이 확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X좌표, Y좌표가 무엇인지 정도만 더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으니까 X 레이블 이렇게 해서 여기는 피터 랭스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거고 Y 레이블 꽃잎의 너비다. 네. 라고 하는 거를 요 정도만 보여주면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머신러닝 할 거예요. 분류 문제.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 우리가 만들어서 모르는 그 어떤 꽃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만 딱 측정을 했을 때 그 꽃이 어떤 품종이냐 이렇게 분류를 해내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 그때 그 사용할 데이터입니다. 네, 머신러닝에서 되게 유명한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네, 유명한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세터사는 구별하기 쉽겠죠? 그죠? 네. 세터사는 꽃잎이 되게 작은가 봐요. 그죠? 되게 작고 벌시컬러하고 버지니카도 구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몇 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겠죠. 크기만 측정을 해서는 몇 개는 벌시컬러인지 버지니카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큰 것들은 버지니카, 중간 크기는 벌시컬러, 근데 여기 겹치는 부분이 조금 그 헷갈리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 말고는 이렇게 세터사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잘 되시죠? 보니까 어때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부분 집합 만든다, 부분 집합 그린다, 또 부분 집합 만든다, 그림을 그린다, 부분 집합 만든다,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 다르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훨씬 편하게 한 줄로 끝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다음 시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